안녕하세요. 주선생님입니다. 오늘은 문제집 활용법에 대한 영상을 준비했습니다. 기존에 문제집들을 몇 권 정도 풀고 계시나요? 보통 한 두세 권 정도는 풀어야 되지 않나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으실 것 같고요. 그리고 또 문제집을 고를 때도 레벨별로 풀어야 한다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고, 비슷한 스타일의 스텝의 문제집을 여러 권을 푼다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으실 겁니다. 그리고 지금 머릿속에 초등학생이라면 어떤 문제집, 중학생이라면 이런 거, 고등학생이라면 이런 거 정도 풀어야 되지 않을까? 라고 하는 문제집이 떠오르실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런 게 어떤 게 있을까요? 초등학교는 최상위 수학, 그리고 중등은 센, 그리고 뭐 좀 잘하는 학생은 마찬가지 최상위나 A급 수학, 그리고 고등학생이 되면은 센은 기본으로 풀어야 되는 거고, 그렇게 생각을 하시죠. 생각보다 고등센이 어려운데. 그리고 거기에 더해서 뭐 일품이나 블랙라벨이나 뭐 이런 거는 기본으로 풀어야 되지 않나? 뭐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으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물론 레벨별로 수준 높은 문제집을 풀어가는 것도 어떤 성취 기준 목표로 굉장히 좋은 거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요. 저는 많은 분들이 하시는 말과 비슷한 맥락의 얘기를 좀 하려고 합니다.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그런 얘기를 하는 이유는 있어요. 정말 당연히 그게 좋은 방법이니까. 뭐냐면 한 권을 여러 번 반복해서 푼다입니다. 자, 근데 한 권을 여러 번 반복해서 푸는 게 사실 쉽지 않거든요, 당연히. 그래서 오늘은 그 한 권을 여러 번 반복해서 풀 수밖에 없는 구조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제가 일단 고등학교 수학상, 고등학교 1학년 아이들이 고등학교 1학년 1학기에 배우는 교과과정의 문제집을 준비를 했는데요. 센이라고 하는 가장 많이 푸는 문제집 중에 한 권을 준비를 했습니다. 일단 여기 선생님용이라고 써있는 건 제가 가지고 있는 책이 선생님용이어가지고 어쩔 수가 없는데요. 선생님용이라고 특별한 게 아니에요. 그냥 이렇게 열면 답만 표기가 되어 있다 정도인데, 그 문제집 활용을 설명하는 데 있어서 뭐 방해가 되진 않으니까 제가 이걸로 설명하는 거 양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일단 제가 문제집과 그리고 여기 풀이 채움 해설지를 같이 준비를 했습니다. 요즘은 해설지가 굉장히 자세하게 나오는 거 아실 거예요. 자, 한번 보면요. 일단은 A스텝은 뭐 설명이 굳이 필요 없는 파트이기 때문에 이렇게 그냥 시기 위주로, 식으로만 쓰여져 있고요. 그 다음에 아무래도 센이란 문제집이 유형 중심으로 정리가 되어 있기 때문에 어떤 유형의 어떤 개념들을 가지고 푸는 건지 정리가 되어 있고, 각각의 문제에 이제 풀이 과정이 이렇게 식으로 쓰여져 있습니다. 잘 안 보이시죠? 한번 볼까요? 자, 다항식과 연산이라는 첫 번째 단원인데, 여기 보시는 것처럼 첫 번째 유형은 이런 방식으로 푸는 것이다 라고 이제 개념 설명을 간단하게 해주고요. 그리고 각각의 문제에 대해서 이런 식으로 풀이 과정이 이제 식이 적혀 있는 거죠. 그리고 이제 주관식 파트, 서술형이 조금 중요한 문제 같은 경우에는 여기 보이시나요? 이렇게 문제집에 요즘은 채점 기준이라고 쓰여 있기도 해요. 그러니까 이 문제를 풀기 위해서는 이 두 가지의 채점 기준을 만족해야 100점이라고 판단할 수가 있는데, 그게 비율이 이 정도가 된다. 자, 왜 이런 과정을 공부하는 게 중요하냐면, 저희 서술형 기재 방식이 또 이제 성적을 매기는데 중요한 포인트일 수 있잖아요. 그래서 어떤 식으로 기재를 해야지 풀이 과정이 완벽한 것인지를 설명하는 방법 중에 하나라고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문제집에서 이 해설지를 보고 공부를 할 때는 이런 것들을 빠뜨리지 말고, 답이 맞았다고 넘어가는 게 아니라 왜 이런 식으로 전개가 되며 그런 부분들이 이 문제에서 어느 정도 중요한 건지를 확인하고 넘어가는 게 굉장히 중요할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오늘은 문제집 활용법이니까 잠깐 돌아올게요. 자, 제가 문제집 활용법에 대해서 말씀드릴 때 부호를 사용하라 라는 얘기를 굉장히 많이 했었습니다. 부호를 사용하자고요? 어떻게 하자는 얘기지? 자, 그래서 제가 간단하게 세 가지 부호를 가지고 여러 번 반복해서 푸는 그 상황들을 좀 연출을 해볼 거예요. 어렵지 않으니까 같이 한번 따라와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일단은 해설지는 조금 밀어두고요. 문제집을 가지고 설명을 좀 드릴 건데, 일단은 문제집 한번 펴보겠습니다. 제가 학생이라고 가정을 하고 문제를 좀 푼다고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B스텝 문제 풀기 시작합니다. 자, 고민을 하면서 문제를 풀고 있어요. 어려워요, 어려워. 쉬운 문제도 있고 어려운 문제도 있고 그러네. 제가 학생이라고 방금 말씀드렸어요. 학생의 빙의해서 지금 문제를 풀 겁니다. 자, 44번 문제를 풀다가 난 이 문제 완전히 이해해. 이거는 틀리면 말이 안 되는 거야. 이렇게 생각하는 문제는 문제에다가 동그라미 표시를 합니다. 이해되시죠?
자, 그리고 45번 문제를 풀었어요. 얘도 풀다가, 이것도 틀리면 내가 말이 안 돼. 라고 해서 동그란 표시를 했습니다. 좋죠? 자, 그 다음에 46번 문제. 이것도 내가 틀리면 말이 안 돼. 라고 생각해서 풀었어요. 이해되시죠? 자, 47번 문제를 봤는데, 이거는 초반은 이렇게 푸는지 알겠는데, 중간까지 풀다가 도저히 모르겠네. 그래서 일단 대충 내가 아는 방식으로 풀었는데, 답이 확실한지는 모르겠어. 라고 생각하는 아리까리한 문제는 세모 표시를 합니다. 이해되시나요? 자, 그리고 풀다가, 이 문제는 도저히 모르겠다. 라고 생각하실 때는 X 표시를 합니다. 자, 그리고 나서 이제 문제를 다 풀었으니까 채점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일단은 이 문제는 맞았어요. 네, 제가 학생이라고 가정했다고 했습니다. 이 문제는 틀렸네. 이 문제는 맞았어요. 이 문제도 틀렸고, 이 문제도 틀렸다. 너무 많이 틀렸죠. 좀 충격적이네요. 그죠? 네, 그리고 이제 좀 더 신랄한 이제 비교를 위해서 몇 문제를 한번 더 푸는 척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것도 아리까리, 얘는 이런 식으로 표시를 했어요. 자, 근데 채점을 할 때 보니까 얘가 맞았어요. 얘도 맞았어요. 자, 지금부터 문제집 활용에 대해서 말씀드릴게요. 일단 검정색 펜은 학생이 표시를 한 겁니다. 맞죠? 그리고 빨간색은 지금 답을 보고 채점을 했어요. 자, 일단 이 상황에서 가장 먼저 풀어야 될 문제는 뭘까요? 바로 이 문제입니다. 자, 내가 분명히 안다고 해서 동그라미를 쳤잖아요. 그죠? 그런데 틀렸습니다. 그럼 이걸 틀린 이유는 뭐가 될까요? 뭐 세 가지 정도의 이유가 있을 것 같은데, 첫 번째는 실수를 했다. 두 번째는 착각을 했다. 세 번째는 오만이다. 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학생들 중에는 내가 당연히 문제 풀 수 있어. 라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는데 실제 풀어보면 풀지 못하는 경우들도 많이 있어요. 내가 이거를 풀 수 있을 것이다 라고 막연하게 생각했다는 얘기죠. 자, 그런 문제를 가장 먼저 풉니다. 그 얘기는 다른 문제들보다 조금 더 쉬웠다는 얘기야. 본인이 느끼기에는, 풀 때는. 자, 그럼 이 문제를 풀었습니다. 다시 한번 풀었더니 맞았어요, 이번에. 자, 그러면 일단 맞았기 때문에 이런 표기를 해주고요. 그리고 맞았으니까 까맣게 다시 막아줍니다. 이해되시나요? 자, 근데 이 문제를 만약 지금 동그라미 표시를 했는데 틀렸다고 했잖아요. 틀렸어요. 근데 다시 풀어보니까 못 풀겠어요. 자, 그럼 어떡하죠? 그럼 다시 동그라미 표시를 합니다. 그리고 어떻게 해야 될까요? 자, 그 상황에서 또 다시 풀어본다라는 게 의미가 있을 수도 있지만 저는 없을 수도 있다고 생각해요. 자, 이러면 관련된 내용을 이제 교과서나 아니면 참고서나 답안지 같은 데를 참고를 해야겠죠. 자, 근데 일단은 답안지는 저는 최후의 보루라고 생각합니다. 왜냐면은 이게 어떤 개념에서 촉발된 것인지를 본인이 스스로 찾을 수 있는 힘부터 공부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것과 관련된, 자, 보니까 지금 여기 다항식의 덧셈과 뺄셈이라고 정리가 되어 있거든요. 그럼 다항식의 덧셈과 뺄셈 파트를 교과서를 중심으로 찾아봅니다. 그럼 거기 있는 내용 중에서 내가 이해할 수 있는 것들이 있는지 없는지를 공부를 하고 나서 다시 오는 게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 이 문제를 자세히 한번 제가 줌업을 해서 보여드릴게요. 자, 이 문제 같은 경우에는 지금 다항식의 덧셈과 뺄셈에서 이제 괄호를 풀어가지고 연산을 하는 과정들을 잘 할 수 있는지를 이제 표현한 문제입니다. 사실 그렇게 난이도가 높은 문제는 아니거든요. 근데 이거를 못 푸는 아이들은 기초가 분명히 문제가 있는 거죠. 덧셈과 뺄셈에서 어떤 식으로 이제 전개 과정을 하는지를 해결하지 못한 아이들이기 때문에 이거 이제 중등 과정으로 돌아가야 되는 거죠. 이런 개념이 없을 때는 그런 식으로 개념 정리를 좀 하고 돌아온다. 자, 그래서 제가 개념 정리 같은 파트가 이제 필요할 때는 수학 사전이라는 게 있다라고 많이 강조를 한 바가 있습니다. 조회 법칙 같은 것들을 어떻게 해결하는지를 배우고 나서 이제 식으로 적용을 시키는 단계인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이제 수학 사전에서 찾아보면 이게 어떤 개념에서 이제 온 건지, 초등학교 때, 중학교 때 어떤 내용을 배웠던 건지 이해할 수 있는 폭이 훨씬 더 높아집니다. 자, 그래서 이런 식으로 지금 내가 공부를 다시 했어요. 공부를 하고 나서 이거 해결을 했어. 해결했으면 이제 여기는 막아주시고요. 그리고 두 번째 해결했으니까 두 번째 원에 막아주시면 됩니다. 이해되시죠? 자, 지금 세 번째 또 한 번 풀었다고 할게요. 동그라미인데 모르겠어요. 다시 풀었더니. 또 몰라서 책을 보고 풀었어요. 틀렸다고 해야겠죠? 틀린 상황에서 내가
다시 풀어보니까 못 풀었어요. 아, 그래서 책을 보고 풀었는데도 못 풀었어요. 그럼 동그라미 또 하나 나오죠. 그럼 그 다음은 어떡합니까? 그 다음에는 이제 해설지에 가서 해설지를 참고해서 풀고, 그때 풀었으면 다시 맞고, 그 다음 세 번째 풀었으니까 세 번째 동그라미를 막아줍니다. 이해되시나요? 자, 그럼 우리가 이걸 다 풀고 나면은 이런 부호들만 눈에 팍팍 띌 거거든요. 그럼 얘는 내가 정말 실수해서 푼 문제니까 풀 필요가 없을 거예요. 그죠? 얘는 내가 공부하고 풀었어요. 그랬더니 맞았어요. 그럼 난 이 공부한 거에 대해서 효과가 있었던 문제네요. 자, 이거는 공부를 했는데도 모르겠어요. 답안지까지 봤어요. 그죠? 그럼 이런 문제는 나중에 다시 풀어야 될 문제입니다. 자, 그래서 결국에는 우리가 다시 풀어야 돼. 그러면 이것도 다시 풀어가지고 맞았으면 채워주고, 또 다시 풀었으면 채워주고. 동그라미 숫자만큼 반복해서 풀어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이해되시나요? 자, 그럼 이제 세모 문제, 동그라미 문제는 이런 식으로 해결을 했다고 할게요. 두 번째는 X표는 가장 마지막, 세모는 무슨 문제였죠? 아리까리 문제였습니다. 자, 아리까리 문제로 가볼게요. 풀이 방법은 똑같습니다. 자, 채점을 했어요. 틀렸습니다. 일단은 다시 한번 풀어봅니다. 아리까리였지만 이제 다른 문제를 풀다가 이 문제를 풀 수 있었을 수도 있거든요. 그러면 다시 풀어봅니다. 풀었어요. 자, 그러면 막고 세모도 막아줍니다. 이해되시죠? 자, 근데 자, 다시 세모 있고 틀렸어요. 근데 내가 다시 풀어봤는데도 못 풀었어요. 그럼 어떡해요, 이번에? 다시 세모 등장이죠. 네. 그럼 다시 세모 등장할 때 우리 뭐 하는 거예요? 교과서나 개념서 보고 공부한다고 했어요. 그죠? 그렇게 해서 내가 풀었습니다. 하하, 풀었습니다. 자, 그럼 두 번째까지 공부해서 풀었으니까 두 번째 것만 막아줍니다. 이해되시죠? 그럼 얘는요, 이렇게 해서 첫 번째 그냥 다시 풀어서 맞은 문제는 다시 안 풀어도 돼요. 이 문제는요, 얘는 하나가 덜 막혔잖아요. 한 번은 다시 풀어봐야 되는 문제예요. 이해되시나요? 자, 그 다음에 이번에는 세모로 하고 틀렸는데 다시 풀어봤는데 못 풀었어. 세모가 등장했어요. 자, 그리고 나서 공부를 하고 나서 못 풀었어, 이번에도. 그럼 또 세모가 또 등장합니다. 이거는 어떤 단계였죠? 네, 해설지 보는 거였죠. 해설지 보고 나서 풀었습니다. 이해되시나요? 그럼 해설지 풀었으니까 막아야겠죠? 자, 이렇게 되면 얘는 해설지 보고 풀었으니까 다음에 이거 막으려고 또 한번 풀어야 되고, 이거 막으려고 또 한번 풀어야 됩니다. 이해되시나요? 자, 정리해보면 이런 거예요. 자, 우리 약속을 하기로 합니다. 자, 약속은 이렇게 책 앞에다가 써놔야지 잊어버리지 않아요. 자, 동그라미와 세모와 X의 쓰임을 정리를 해봅니다. 동그라미는 아까 얘기했듯이 무조건 맞는다, 무조건 안다 하는 문제가 동그라미. 자, 세모는 반만 안다. 마지막은 모르겠다예요. 이해되시나요? 자, 이 세 가지 기호를 헷갈려하는 친구들은 별로 없을 거예요. 본인이 문제 풀 때 표시하는 겁니다. 어떻게 해요? 무조건 안다, 동그라미 표시해요. 어디 숫자에다가, 문제 번호에다가. 반만 안다, 세모, 모르겠다, X 표시. 이거 어렵지 않단 말이죠. 그리고 나서 채점을 합니다. 채점을 했을 때 가장 먼저 풀어야 되는 거 1순위 무조건 안다, 2순위 반만 안다, 3순위 모르겠다예요. 이해되시죠? 자, 그리고 나서 자, 동그라미 문제 가장 먼저 푼다고 했는데 동그라미 문제를 한 번에 해결을 했어요. 그러면 이제 동그라미인데 틀렸잖아요. 해결했어. 그럼 막아주고 해결했으니까 이렇게 해준다고 했어요. 이해되죠? 근데 동그라미 표시하는데 틀렸어요. 해결 못했어요. 다시 풀었는데 그럼 다른 동그라미 등장해요? 두 번째 동그라미는 교과서나 개념 공부하고 오른다고 했죠. 이거 하고 나서 풀었어요. 그럼 막아주고 두 번째 동그라미 채워줍니다. 얘는 하나가 덜 채워졌으니까 나중에 한 번 더 풀어봐야 되는 문제예요. 이해되시죠? 자, 그 다음에 책에다 낙서를 이런. 자, 마지막 세 번째는 동그라미 표시한 문제를 틀렸는데 다시 풀어보니까 못 풀어요. 그래서 교과서 공부를 했는데도 못 풀었어요. 그럼 동그라미 또 하나 등장. 뭐죠? 해설지까지 공부합니다. 해설지 공부했더니 풀었어요. 이렇게 합니다. 자, 그럼 얘는 두 개가 비었으니까 두 번 이 문제를 다시 풀어봐야 되는 거죠. 이해되시나요? 자, 그럼 어떤 문제는 정말 얘는 실수였던 거죠. 얘는 뭘까요? 약간 착각했던 건데 그래도 정확하게 몰랐던 거예요. 얘는 자기가 정말 모르는 채로 오만한 상황인 거죠. 이렇게 왜나 모르는 문제인데도 내가 동그라미로 표시를 했다는 거는 심각한 상황입니다. 이해되시죠? 자, 그리고 나서 세모나 X 모두 마찬가지 방법이에요. 자, 첫 번째
하나가 등장하면 그건 문제 표시할 때, 풀 때 표시하는 거고요. 두 개는 책을 봤다, 개념 공부를 했다. 그러면 동그라미 하나 더 등장. 동그라미 하나 더 등장하는 건 이제 답지까지 봤다 이거예요. 이해되시죠? 자, 이거는 세모일 때도 마찬가지, X표일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얘는 문제를 풀 때 표시를 하는 거고요. 이거는 개념 공부할 단계가 되면 표시, 얘는 답지까지 봤을 때 표시예요. 자, 각자의 단계에서 해결했다 그러면 그 단계에만 이렇게 막아주면 되는 거죠. 얘는 막을 데가 없는데요? 이렇게 동그라미 해주세요. 이러면 되잖아요. 그죠? 그럼 이제 막아지지 않은 것들은 그만큼 더 복습을 해줘야 되는 겁니다. 이해되시나요? 네, 이렇게 하면 문제집 한 권을 굉장히 여러 번을 풀 수가 있다. 자, 그런데 아까 전에 제가 몇 문제를 더 표기를 했었죠. 이유가 뭐였는지 혹시 기억하시나요? 어떤 단계였냐면 이런 거였어요. 자, 내가 분명히 세모 표시랑 X 표시를 했어요. 찍었고 모르겠다고 했는데 맞은 문제가 있습니다. 얘네는 틀린 거예요. 그죠? 맞았다고 하고 넘어가면 안 되죠. 얘네도 틀렸다고 생각하고 문제를 푸셔야 하는 게 맞습니다. 자, 여기까지가 기호를 이용한 문제집 여러 번 푸는 방법이었어요. 그래서 제가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세 가지 기호, 동그라미, 세모, X 표시만 가지고 동그라미의 개수는 공부한 만큼의 개수고요. 채워지는 거는 그 단계에서 맞았다를 표시하는 겁니다. 채워지지 않은 건 그만큼 복습할 단계가 남았다는 얘기예요. 그 얘기는 최소 3번까지 풀 수 있다는 얘기죠. 만약에 우리가 이 상황인데도 먼저 못했다. 이건 예외적일 수 있는데 답지를 봐도 해결 못해서 이번에 뭐 선생님한테 물어봤다, 친구한테 물어봤다. 그러면은 여기는 X표, 세모, 동그라미 개수가 더 늘어나면 됩니다. 이거는 본인이 이해한 단계가 아니라 남의 설명을 들었잖아요. 그러다 보면 더 많이 복습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된다라는 걸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제가 오늘은 이 문제집을 여러 번 반복해서 풀 수밖에 없는 이유, 그리고 이렇게 반복해서 풀 때 어떻게 하면은 조금 더 효율적으로 이해할 수 있는지, 반복해서 풀 수 있는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제 남은 거는 당연히 실행 단계겠죠. 그래서 이거는 제가 고등 문제집으로 일단은 보여드리긴 했는데 초등, 중등 모두 다 마찬가지 적용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다른 공부 방법에 대해서는 제가 또 순차적으로 교집합 스튜디오를 통해서 이제 공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도움 많이 되셨나요? 그렇다면 저희 좋아요 그리고 구독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또 뵐게요. 감사합니다.